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이제는 탄핵 선고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사건이나 주요 쟁점 현안을 정리하는 일타 시사. 오늘은 신재범 변호사와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정정화 교수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교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내일 선고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 중에 나올 거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전례로 봤을 때는 이제 내일쯤이었는데 이게 좀 연기가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내일 이루기는 어렵고요. 대개 선고 기일을 2, 3일 전에 공지했던 관례에 비춰보면 아마 다음 주 중반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적 한결의 문제들도 아마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야 되는 그런 시점 등을 감안하면 아마 다음 주 중반쯤은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군요. 예, 19일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예. 자,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헌법재판소가 좀 더 생각을 깊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각 정당이라든가 각 진영에서는 뭐 아전 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뭐 딱히 뭐 정해진 기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늦었다거나 빠르다거나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예상컨대 이 결과,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결과, 그러니까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다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 사안 자체가 이 비상계엄 행위 그리고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존립 자체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 세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세대 그리고 현재 위정자들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엄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이라든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완전 무결하게 어떤 신중을 기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그런 과정에서 다소 좀 지연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결과는 정해져 있지만 이제 시기를 놓고 보는 분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7일에 윤 대통령 석방이 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또 여러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 1도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죠.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수사, 그러니까 체포나 구속의 어떤 그 수사 과정의 어떤 설사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 사유에 따라서 그 이후에 벌어진 그러니까 그 피의자의 진술 그리고 그 진술을 통해서 얻은 증거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능력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다른 증거들이 넘쳤을 때는 사실 유죄를 인정하거나 이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더욱이 일반 재판과 헌법 재판은 그 절차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헌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 같은 경우 사실 그 직무집행의 어떤 위법 여부를 따지고 그게 중대한지 그리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을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뭐 고의가 있었는지 과실이 있었는지 뭐 이 부분도 상관이 없고 헌법 이념에 반하는지 헌법 가치에 반하는지 이 부분만 갖고도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사실 비상계엄 행위의 어떤 적법성 여부 그리고 포고령 1호 국회와 정당 뭐 지방의회 정치적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했던 그 포고령 1호 그리고 중앙선관위라든가 국회를 봉쇄하고 침입한 행위 그리고 뭐 그 사법부 인사들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들이 과연 이 구속 취소 지금 현 구속 취소 사유와 단 1도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탄핵 심판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 선고의 연관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탄핵 헌법 위반이 쟁점이기 때문에 지금 구속 여부하고는 뭐 관련성이 없다는 건 뭐 보통 인지가 다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구속 이후에 이 기류가 조금씩 변화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여야 그 정치권의 움직임이나 이게 찬반 진영들의 움직임을 보면 매우 격렬한 것은 뭔가 이게 그 변화의 조짐이 있다. 우리 처음에는 뭐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됐는데 지금은 아마 소수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라는 이게 정치적인 판단의 고려 여지를 감안한 여론의 눈치나 동향들을 본다는 측면에서 다만 소수 의견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뭐 이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주요 장소에서 아주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좀 후유증은 남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후유증 정도가 아니고 이건 우리가 그 해방 이후에 그 찬탁 반탁 이뤘던 그 당시 좌우 대립 이후에 가장 격렬한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갈림길이 될 만큼 어떻게 보면 내런 수준에 능가하는 그런 극한 갈등이 우려됩니다. 이걸 어떻게 잘 통합하지 못하면 저는 우리 그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탄핵 이후에 좀 많이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변호사님은 어떠신가요? 물론 당연한 전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반드시 승복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기각이 됐을 경우와 인용이 됐을 경우를 나눠 본다면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다수의 국민들의 어떤 저항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전국은 상당히 혼란 속에서 극심한 대립을 보일 것입니다. 반면에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특정 세력이라든가 특정 정파의 어떤 일시적인 어떤 저항이나 집회는 따를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것이 오래되지는 않고 국민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바로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정파는 대선으로 블랙홀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각 여당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을 겪을 수도 있고 다만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 이재명 대표 한 체제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탄핵 선고 이후에 이게 아마 큰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에서 이걸 집단 휴학을 풀고 복귀를 하면 의대 정원은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당초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그 정원 증원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의대생의 그 복귀를 조건으로 해서 정원 동결을 내세운다라면 자가장착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 정부 부처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이제 그 자기들이 무리한 정책을 위반을 했다는 부분을 자인하는 부분이고 지금 의료 공백 상태가 상당히 위기 상태라는 부분을 인식하에 이런 상태가 벌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지금 자신들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내세웠습니다.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의료계가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부에서 이제 마지막 카드를 내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보면서 이게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추락시키냐라는 그런 행정학 교수로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어디에 그 의정 갈등 양상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특히 교육부의 임시 영변적인 이 대응을 통해서 저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아주 중요한 결단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의료계에서는 뭐 답이 바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개선 사항이라든가 뭔가 또 다른 협의안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나올지 교수님께서는 보십니까? 저는 지금 탄핵이 인용이 되면 이 문제는 아마 차기 정부에서 해결돼야 할 과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뭐 의료계에서는 대선 국면에서 자기들이 훨씬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고 대선 공약의 대선 공약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지속되다가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가장 선결 과제로 해결돼야 할 과제로 돼서 그때쯤 조금 풀리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는 의료 사태가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카드를 다 썼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동결이 아니라 소폭 증원 쪽으로 해서 협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카드를 다 써버렸습니다. 지금은 의료계에서 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의대생이든 의료계든 특혜 집단이 아닙니다. 대학교에서는 엄격하게 학칙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료계에서도 엄격하게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숙제만 많이 남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